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녹화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번 주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얘기해볼까요? 얘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별일 없었어요. 제가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공변 별일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대차게 이제 로펌 면접 보고 대차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원서 접수하고 있고, 오늘도 원서 접수를 했는데, 네. 이게 살짝 우울증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탈락 연락이 되게 빨리 오네요. 면접도 그러게. 원서 넣고 다음날 바로 면접 보라고 왔고, 그래요? 탈락도 이제 그러니까 그 연휴 있었잖아요. 저희 최근에.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대차게. 변호사님의 약간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펌이 부족하여 변호사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말로 거절 쏘리 메일을 주셨습니다. 네. 로펌은 그래서 우울증이 면접비 시달리고 줍니까? 있다. 면접비 줍니다. 면접비 3만원 줍니다. 3만원. 그렇습니까? 네, 면접비 그게 3만원 주고요. 어딥니까? 그래서 3만원으로 소주 먹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세청 송무과에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예. 이제 국세청 송무과를 지원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이제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로펌이랑 연봉의 차이는 꽤 크게 있겠지만 미래 커리어를 위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버님이 또 그쪽에서 하시다가 넘어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펌 차리면은 아버님 이제 고문 세무사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월급 드리고 좋네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되고. 경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좋네요. 네,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로펌도 이 면접 프로세스 이렇게 약간 조쏘기어 같이 되게 그럼요. 빨리 이거 다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선생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주말에 별거 없었는데요. 집에 있었습니다. 운동 어디 했어요, 운동? 운동 주말에 쉬었죠. 주말에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와. 오늘 가슴 조지고 왔죠. 어제가 가슴데이인 인터내셔널 체스 데이를 무시하고 지금 화요일에 가슴을 했다? 그거를 회피하려고 일부러 월요일날 하체. 모두가 벤치를 쓸 때 난 벤치를 피하겠다. 그렇죠. smart move. 어쨌든 또 헬스 얘기하면 또 헬창 얘기 또 빠질 것 같으니까. 오케이. 주말에는 그냥 쉬었고요. 네. 원래 솔로들은 주말에 없으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녹음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소리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는, 저의 불찰이죠. 녹음하는 장비를 잘못 세팅을 해서 지금 녹음이 좀 원활하지 않은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고 각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들으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스튜디오에서 해야죠. 그럼 좋겠습니다. 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 로펌에서 하시죠. 네. 네, 사실 잡다한 소리가 저희 자기소개 전에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 초반이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 다시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하면 저는 안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현재 대기업 다니고 있고 그 MBA에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학생입니다. 저는 경영경제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전기나 이제 전자공학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IT 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 사실 오늘 주제도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여가지고 그런 쪽 소식들과 지식들 그렇게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다음 공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 이 취업 장벽 그리고 이 사회의 무서움을 알아가면서 취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심 분야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변호사다 보니 전반적인 법률과 관련된 지식 혹은 특정 뉴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좀 나눠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취업 아직 안 됐으면 변호사 아직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신청하면은 바로 변호사 배지 나와요, 지금. 아 그런 거죠? 변호사는 사회 맞다. 초년생. 변호사는 50만 원만 내면 커였네요. 됩니다, 50만 원만. 맞다. 50만 원 내야 됩니까? 사회 뺐지? 그, 대한변협 회비가, 등록비가 50만 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이제 아, 로펌 그렇구나. 가면은 지원해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초년생 커였습니다. 이 취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자소서 한 번도 안 써보시죠? 저 로스쿨 들어갈 때 자소서 썼어요. 공부 열심히 했다. 장학금 받았다. 이런 거 열심히 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신 선생. 네, 저는 신 선생이고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현재 가르치고 있고 원래는 한국 학생들 한국 수능 영어 가르치고 있다가 지금은 잠깐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학 입시 쪽으로 SAT를 가르치고 있고 좀 다양한 영어 교육 쪽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영어 교육과를 좀 전공을 했었고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대학원은 아직 좀 그런 교육과 관련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는 끝입니다. 세 군데 다녔는데 아직도 학사라는 썰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 네. 학번 콜렉터고요. 학번이 지금 3개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번은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해서 눌러서 죄송합니다. 뭐 네. 맛만 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신촌에 맛 봤으니까. 네. 네. 저도 신촌에서 대학교 한번 다녀봤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자기소개 한 번씩 들어봤고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 소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영, 경제, 교육, 그리고 이제 법률,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공부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와, 이렇게 네. 저번 주에는 뭐였죠? 스테로이드. 이제 약물. 스팀팩.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첫 그 방송 때 좀 흥미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그로용으로 약물을 제가 다뤘었죠. 당신도 윤성빈이 될 수 있다. 네. 스타터팩. 저희 지금 30만 원. 스타터팩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알아보고 있다고요? 전 주문했어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누가 봐도 몸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이제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들 어렴풋이는 아실 수 있겠지만 깊게는 잘 모르는 그런 주제일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 부재 몰랐겠지만 당신도 이미 TSMC 제품 사용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를 보면 이제 삼성이 맨날 TSMC한테 점유율로 한참 밀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 이제 난 TSMC 제품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쟤네는 어디서 잘 나가는 회사인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뭐 퀄컴 같은 회사는 좀 들어봤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인텔 CPU 쓰는 컴퓨터인 것 같은데 TSMC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공병과 신 선생은 TSMC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네. 그 워렌 버핏이가 TSMC로 단타 쳐서 돈 많이 버셨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단타로 많이 버셨다고. 대단합니다. 벌써부터 아직까지도 그런 자산을 운영하시면서도 단타를 이렇게 치신다는 게
참 네. 신기합니다. 단타인데 이제 몇백억대예요. 몇백억대 단타를. 그러면, 네. 그분 단타를 치시려면은 뭐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대단합니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거의 그 정도면 주가 조작 되지 않는가.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TSMC 이제 좋아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 8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TSMC 반드시 몰락해야 하는 공공의 적,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네. 네. 네, 이렇게, 재밌네요. 네, 이렇게 뭐, 주식 시장에서 그 삼성의 적으로, 또는 이제 워렌 버핏의, 돈줄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TSMC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는 경우들 많은데, 이제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는 이제 위에 유명한 회사들의 외주를 받아서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TSMC의 주요 고객사가 애플, 엔비디아, AMD 등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이폰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미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TSMC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의 50%에서 60%로 이제 반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대부분 위와 같이 위탁 생산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를 제작하는 데에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로고는 보통 설계하는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정말 여러 회사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여러 공정과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워낙 여러 업체가 있는 마지막 공정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말 제대로 설명하려면 뭐 이제 전자의 이동부터 해가지고 뭐 양자 역학까지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플로우 정도를 알고 가는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하고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죠?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제가 컴공을 살짝 하긴 했는데 컴공에서는 이제 코딩만 조금 하고 이런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대충은 안 돼, 대충은. 네. 근데 거기까지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사실. 네, 재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그 설계, 생산, 조립 및 검사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설계하는 회사면 설계만, 생산하는 회사면 생산만 하게 됩니다. 다만 몇몇 회사는 모든 공정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입니다. 인텔은 자사 CPU를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조립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공정을 전부 수행하는 업체를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부릅니다. 이제 최근에 인텔은 이제 경쟁사가 점점 점유율을 빼앗아 가고 많은 고객사가 이탈을 하면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사업에도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 뭐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애플이 빠져나간 게 아마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장은 큰데 그 사가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공장을 놀리면 그게 이제 바로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캐파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다른 회사 반도체 생산하는 것까지 이제 사업을 늘려서 그 캐파를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할 공정은 이제 설계인데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팹리스 또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팹리스를 직역하면 공장을 뜻하는 팹이 없는 업체라는 뜻입니다. 이제 뭐뭐 리스 하게 되면은 이제 뭐뭐 없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제 뭐 fearless 하면은 이제 겁이 없다. 그거 뭐 르세라핌 노래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자, fearless의 잘 모릅니다. 그거 왜 하세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다른 명칭인 디자인 하우스는 이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트렌드포스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이 팹리스 시장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전체 시장의 90%에 육박합니다. 이제 상위 5개의 업체는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그리고 미디어텍으로 업체의 전문 분야가 다 다릅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시리즈와 같은 이제 스마트폰 또는 이제 태블릿에 들어가는 AP로도 유명하지만
퀄컴은 전통적으로 이제 4G, 5G와 같은 위성통신 관련 칩셋 디자인에도 굉장히 큰 강자입니다. AP? AP로도 유명하다는 게 AP가 뭐죠? 그 AP가 이제 PC에는 CPU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CPU가 이제 중앙 연산 장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연산을 해준다라는 게 CPU인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CPU 안에 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GPU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통합된 프로세서다라는 뜻으로 AP라고 많이들 씁니다. CPU 너무 어려운데요. 생각하면 요즘에는 사실 CPU도 다 GPU의 기능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AP 모바일에서 쓰는 이제 칩셋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소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반도체 기능들을 다 한 곳에서 몰아놓다 보니까 따로 요즘 용어를 좀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단거리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 칩셋의 최강자인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의 장치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브로드컴의 이름이 한 대여섯 개는 아마 보일 겁니다. 와이파이 관리자, 스피커 관리,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AMD는 이제 비교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컴퓨터에 탑재되는 그래픽 카드 이제 설계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AMD는 이제 CPU도 사업부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미디아텍인데, 미디아텍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거에 들어가는 중저가형 AP를 설계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 이름이 안 나온 곳이 있는데요. 인텔이랑 애플이 안 나왔죠. 이제 이 상위 5개 업체 중에 인텔은 IDM으로서 1대1로 비교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제외가 됐고요. 애플도 이제 CPU를 만들고 위 업체들처럼 이제 설계만 하지만 외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매입해서 자사 제품에 탑재하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비중으로 이제 나열을 한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CPU를 팔아가지고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매출이 일어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1대1 비교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 위 두 업체도 이제 디자인하우스로의 역량으로 이제 줄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상위권에 해당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입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주조 공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형 대장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을 파운드리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 또는 생산 공정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력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3나노미터, 4나노미터 이런 공정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런 공정 같은 용어는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그려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이 점점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적은 원자재를 써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가격 경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전력 소모와 발열이 줄어들고 이게 기술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공정의 미세화 수준이 해당 업체의 매출 순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와 발열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게 성능과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막 게이밍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쿨러 엄청 크고 막 RGB 돌아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게 이제 CPU가 워낙 뜨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CPU가 어느 정도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스로틀링이라고 해가지고 성능을 갑자기 자동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공정을 수를 이제 점점 더 미세하게 해가지고 발열도 잡고 소비 전력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스로틀링이 걸리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4GHz였으면은 스로틀링이 걸린다. 근데 만약에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CPU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5GHz, 6GHz에서도 스로틀링이 안 걸리고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네.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머리 아파요. 일단 네. 공정이 고도화가 될수록 네.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려낼 수 있다. 회로를 그려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려낼수록 네. 원자재가 더 적게 드니까 일단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고. 네.
미세하게 그려낼수록 전력 소모랑 발열이 줄어드니까 기술 경쟁력이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운더리 업체들은 죄다 이 나노 공정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공정을 얼마나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에 투자를 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공정을 음.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R&D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음. 공정을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뜨면 주가가 오르고 아, 하는 겁니다. 네. 3나노랑 4나노 중에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더 미세한 게 더 좋은 겁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3나노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3나노가 제일 미세한 공정이다, 최신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최신입니다. 네. 아니 그럼 나중에 3나노 다음에 2나노 되고 2나노 다음에 1나노 되면 1나노 다음은 뭐죠? 1나노, 0.5 제가 뭐 나노인가요? 단위를 알지는 못하니까 그 밑에 또 단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미세한 공정은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앞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진짜 요즘에 뭐 그 양자 컴퓨터 그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오면 아예 또 다른 용어로 또 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3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총 2곳인데 이따도 설명도 하겠지만 그 삼성이랑 TSMC가 이 3나노 공정을 할 수 있고 최근에 또 2나노 공정을 또 누가 뭐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뭐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두 업체가 가장 이 미세 공정으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애플은 파운더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계만 하는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만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이 3나노 그 공정에 맞게 설계를 해오면 이들이 그 삼성이나 TSMC에서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애플이 디자인 하우스고 삼성이나 TSMC가 파운더리 업체인데, 네. 그러면은 그 파운더리 업체의 역량, 그러니까 3나노 공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3나노 네. 공정에 맞춰서 디자인 하우스가 칩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디자인 하우스가 주도적으로 네. 이렇게 칩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파운더리 업체들이 막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전자입니다. 전자고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 몇 년도에 우리가 몇 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파트너사 애플이나 아니면 지금 뭐 그 설계 업체들 뭐 퀄컴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몇 년도에는 이 정도 나노 공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번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되고 나면은 그 업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 기술적인 얼라이먼트를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TSMC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TSMC는 업계 매출의 부동의 최강자,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베이스 회사이고요. 이제 주요 고객은 애플,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지금 방금 위에서 말한 회사들, 설계 업체들 다 나왔죠. 이 업체들 전부 다 TSMC가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1위일 수밖에 없겠죠. 2위는 어디일까요? 다행히도 삼성. 맞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삼성전자로서 그러면은 네. 대만도 네. 우리나라가 약간 삼성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네. TSMC 대만이 공화국이라고 TSMC 하는 이제 혹자들도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만에서 TSMC라는 기업의 입지가 거의 삼성급이다. 맞습니다. 저도 국민 주겠네요. 저기 안에서. 저도 그 뭐 대만 주식 시장을 알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것도 확인하면 마음이 아픈데. 삼성 주주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월 기준의 기사인데 TSMC 718조, 삼성전자는 시총 440조. 440조인가요? 2022년 1월 기준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났다. 예전 거긴 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 차이가 난다. 대충 2배 차이 난다. 대충 2배 차이 난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단타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삼성은 어디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퀄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아까 퀄컴이랑 엔비디아는 TSMC랑도 겹치죠. 근데 이제 설계 업체는 이제 여러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각각의 반도체의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같은 모델을 만들더라도 공급 안정성과 가격 같은 이유로 2개 이상의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스플레이도 비슷한데요.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몇 퍼센트 한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몇 퍼센트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제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거에도 이제 2개 업체, 뭐 3개 업체, 4개 업체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정 수준이 3나노미터가 되는 곳이니까 고난이도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수주를 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TSMC와 삼성전자는 같은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현재 반도체 중 가장 미세한 공정인 이제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이제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제 후발주자인 TSMC보다 수율이 낮은 이슈로 현재 기술력이 좀 뒤처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3나노인데 한 웨이퍼에서 몇 개의 양품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 그 한 판을 뽑았는데 TSMC는 100개가 나온다. 근데 TSMC 가성비가 안 좋구나. 그렇죠, 가성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TSMC 하나의 웨이퍼가 뭐 100원이라고 하면은 개당 1원이 되게 되는 건데, 반도체 하나당. 삼성전자는 한 웨이퍼에서 똑같은 100원짜리 웨이퍼에서 50개의 반도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 하나당 2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격 그렇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안정성에 좀 안 좋을 것이고요. 뭐 이번 달에는 100개가 나오고 다음 달에는 50개가 나오면 이 반도체를 받아보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생산 라인을 매월 100개씩 컴퓨터를 찍어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100개 오고 다음 달에 50개 오면은 생산 공정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의 UMC인데요. UMC는 이제 주요 생산 공정의 미세화가 TSMC나 삼성전자처럼 이제 고도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디아텍, 리얼텍 등이 있습니다. 4위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로서 이제 기존의 AMD의 생산 부분을 ATIC라는 회사가 인수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이제 탈바꿈을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매출 기준이니까 매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또 처음에 좀 설명해 드렸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제 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군에 속하는 거여가지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업체들과는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다른 시장이다. 맞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우스와 파운드리를 같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다른 회사의 거를 이제 제품을 대신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인텔 같은 곳이군요. 인텔 같이, 맞습니다. 인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많이 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하셨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의 글로벌적인 위치, 뭐 몇 위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나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좀 1위가 먹어주네요. 네, 많이 먹어주죠.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화성 갈 거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한 45%, 46% 이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뭐 한 20, 30%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정은 이제 조립 및 검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워낙 업체들도 많고 해서 이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아는 업체들도 거의 없고요.
이제 한 가지 특징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결국 반도체도 부품이다 보니까 PC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PC나 핸드폰을 만드는 곳 근처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단계만 좀 설명을 했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질문 좀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마지막 즈음에 설명해 주신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뭐 간략하게라도 어떤 식으로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을 위주로 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 같은 것을 이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반도체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전류가 흐를 때만 데이터를 이제 보관했다가 전류가 안 흐르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전자를 이제 우리 SSD,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제품들인 거고, 우리 램 들어보셨죠? 램. 네. 램이 이제 후자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던 이제 데이터를 램으로 받아서, 램이 이제 램 위에 이제 데이터들을 올려놨다가 빠른 속도로 CPU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CPU는 그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고 이제 차이구나. GPU도 들어보셨죠? 그죠? 네. GPU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우리 화면에 어떻게 출력되는 거, 그거를 이제 위주로 연산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조립 컴퓨터 사본 사람들은 좀 알겠네요. 맞습니다. 예. CPU는 이제 i5, i7, i9 그렇죠. 이거고, 네. 이제 GPU는 RTX 뭐 3090, 3070 네. 저 맞습니다. 그거고, 이제 뭐 SSD, HDD 차이랑 이제 램 8기가, 16기가 맞습니다. 그거 차이잖아요, 지금. 뭐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CPU랑 GPU랑 어떻게 차이가 좀 다르냐? CPU는 약간 머리가 좋은 한 명이고, GPU는 머리는 좀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인데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산을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CPU는 아인슈타인 한 명을 갖다 놨기 때문에 어려운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트코인 채굴을 GPU로 막 한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하는 프로세스가 결국 간단한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다 보니까 GPU를 통해서 그렇게 연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킹갓 삼성전자가 좀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고 맞습니다. 결국 이제 공식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D램 부분 감산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는 정보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D램부터 디스플레이, 뭐 IC, 지금 여러 반도체 제품들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한 2년 반 가량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PC와 핸드폰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생산을 하고 가격도 올리고 했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코로나 시기도 끝나면서 사람들이 PC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이제 놀리는 캐파를 좀 없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감산을 선택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감산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감산이 좀 어려운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비즈니스 구조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그 TSMC한테 뭐 이만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수주를 주고 그 TSMC는 그만큼을 만들어서 아니면 또는 얼마만 몇 개월 동안 이걸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만큼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삼성전자에서 또 파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PC를 만드는 업체한테 파는 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많이 찍어 놓은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량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를 이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도 없었고 많이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많이 쌓아 놓다 보니까 재고가 좀 많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최근 뭐 한 20년 동안의 통계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끼리 이제 치킨 게임을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면서 량을 많이 늘리고 대량 생산을 하면 개당 생산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쵸. 식으로 경쟁력을 갖췄었는데 그거와 코로나까지 맞물리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팍 늘었다가 지금 확 떨어지니까 재고가 터지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램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와, 16기가 램이 47,000원이네요.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게 8기가 램만 해도 막 6, 7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심지어 그 옛날에는 뭐 DDR3, 뭐 끼케바의 DDR4 뭐 이런 건데 지금 DDR5 그러니까 그건 버전이거든요. 그 버전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신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조립 컴퓨터 이런 거 막 사면은 좀 싸겠네요? 지금 사시면 GPU만 아니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GPU가 문제군요. GPU가 문제입니다. 네. 왜 GPU는 가격이 안 떨어지죠? GPU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GPU는 지금 또 AI 기술에 대한 이제 관심도 늘어나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계속 채굴하고 계실 거고 다 그거 뭐 어느 그래픽 카드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픽 카드로 다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픽 카드는 좀 비싼 축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그래픽 카드 굉장히 비쌌던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셈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우셨죠 오늘 내용이. 오늘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관심이 네. 있는 척만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죠. 사실 파운드리라는 용어를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을 통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만약에 경제 뉴스에서 파운드리라는 또는 이제 TSMC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또는 업체들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 내가 들어봤다. 내가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재밌게 여기까지고요.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소감 한마디씩 하고서는 끝내도록 할까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조금 더 밖에 나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얼마나 많은 수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겠어요. 저처럼 이 8층 거주민도 분명히 있고 9층 거주민들도 계실 텐데 네. 이 조금 더 우리가 우리가 주인으로서 있는 회사를 알아가고 공공의 적인 TSMC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대만 정부 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의 지원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좀 적다. 경쟁 국가에 대해서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논의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더 뭐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용어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 머리가 좀 아픈데 네. 근데 아예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고 진짜 아까 공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봐서 관심 있는 척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좀 알 수 있게 돼서 좋았고 TSMC 좋네요. 빨리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주식이 없기 때문에 내 할 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참고로 자랑 하나 하자면, 저는 사실 55,000원에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55,000원이요? 지금 얼마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완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서. 오늘의 결론, 우리 모든 주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TSMC를 쳐보시자. TSMC 사러 갑니다. 대만 주식 투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러게요. 다음에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네요. 네. 주식시장 한 3주 프로그램으로 가시죠. 아, 그렇게 하면 또, 예, 재밌겠죠. 3주 동안 꿀 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저번 주에는 이제 신 선생이 준비를 해봤었는데, 다음 주에는 공변의 이제 법률 관련 이야기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봐 주셨던 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